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요? 신혼인데 서로 싸우고 실망하고 이 사람이 맞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기에 갈등이 많다면 왜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갈등하게 되는지, 그리고 신혼기에 흔히 당면하게 되는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결혼하고 3년을 신혼기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부부는 결혼 후 이 3년 동안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직장 휴직이라도 해서 아기랑 1년이든 3년이든 잘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혼기에 부부에게는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단점조차 좋게 보이는 시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기에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두둑하게 잘 쌓아놓으면 나머지 긴 결혼 생활 무난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쌓인 서로에 대한 친밀과 신뢰가 나중에 어떤 갈등이 생겨도 어떤 외부의 침략이 있어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왜 신혼부부 애착 형성을 3년으로 볼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결혼 3년이 지나면 배우자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보이지 않던 배우자의 단점이 하나씩 부각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배우자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아, 왜 이렇게 게을러?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사람이 변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배우자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배우자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너무 따뜻해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차가운 사람인 거 있죠? 예. 왜 그럴까요? 따뜻한 사람 안에 차가운 면도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내 눈 역시 내 안에 들어있는 불안이나 기대,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나 스스로는 자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단점이나 달라진 점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서 부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이 신혼기가 끝나고 배우자에게서 보이는 단점,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상담 오시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격 차이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부부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부부의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심지어 사랑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네, 한번 이 차이의 예를 들어볼게요. 시댁을 찾아뵈는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한 달에 한 번씩 당신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우리 집에 명절 때만 가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애가 생겼으니 손 좀 보여주러 다니는 건데 뭐가 문제냐. 우리 엄마가 애 봐줘. 너 필요한 거 다 사주는데 뭐가 불만이니? 아내는 개인 중심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남편은 가족 중심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 각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죠. 다만 효도의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차이를 처음 직면했을 뿐입니다. 네, 신혼기에 부부가 이런 차이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너는 틀렸다, 네가 고쳐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때 서로가 가진 기존의 상처들이 부부 갈등을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위 아내가 어릴 때 엄마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이유 없이 시댁을 밀어냅니다. 또 남편 역시 좀 무책임하고 무심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갖 희생을 하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면 엄마, 즉 시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는 아내에게 불만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상담에서 건강한 부부관계 질서와 기술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성장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왜곡된 인식과 또 역기능적인 소통 방식, 감정 조절 문제를 수정하는 데 더욱 힘을 쏟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차이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한쪽은 결혼해도 남사친, 여사친 관계는 유지되어야 된다. 또 다른 한쪽은 결혼과 동시에 남사친, 여사친은 정리해야 된다. 또 한쪽은 술을 싫어하지만 다른 한쪽은 식사 때마다 소주, 맥주, 와인을 올려야 된다. 또 한쪽은 집에 먼지 티끌 하나 있으면 안 된다.
다른 한쪽은 어질러도 한꺼번에 치우면 되지 하고 퍼져 쉬기를 좋아합니다. 또 한쪽은 주말이 되면 집에서 게임이나 TV 보면서 늘어져 놀기를 원하고, 또 한쪽은 주말이 되면 예쁜 카페 돌아다니면서 스파게티, 커피 이거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부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당량 수용하고 살려면 부부 각자의 인격적 성숙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신혼기 부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한 데다가 신혼기 부부 애착도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후 차이가 생길 때마다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면서 상처를 입는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죠. 그러면 소통 방식도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폭언, 회피, 무시, 억압, 이혼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웃도 쉽지 않고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과 분노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이를 가족학에서는 불행의 대물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 또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부부 애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결혼 후에 직면하게 될 수많은 차이에 대해서 미리 부부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차이는 대표적으로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 차이,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식 차이, 세 번째는 가족의 문화 차이, 네 번째는 남녀의 차이, 다섯 번째는 부부의 성격 차이, 여섯 번째는 생활 방식의 차이,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과거 상처와 왜곡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런 삶들을 견디고 극복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보니 완만한 길이 아니니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잘 좀 관찰해 보이면 보입니다. 다만 오래 가까이서 봐야만 보입니다. 그들의 고생이. 예. 그래서 신혼기 애착이 잘 형성된 부부의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리면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애초에 좀 다르다. 모든 인간은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추는데 꽤 한계가 있다. 별로 맞출 수 있는 게 얼마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합니다. 내가 네 감정 공감은 못하지만 네 생각 그리고 네 감정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 줄 줄은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태도를 가집니다. 감정 조절 능력, 이성적인 태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정말 중요한 관계 기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부의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공유합니다. 부부의 역할이나 책임 등에서 남녀의 불균형적인 관계, 어떤 권력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없이 주고받고가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맺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정 표현이 좀 자유롭습니다. 호의, 배려, 애정, 친밀, 그리고 고마움 이런 감정 표현을 평소 자주 해서 부부 애정 통장이 두둑합니다. 그러니 부부가 갈등이 생기거나 소원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래도 아유 그래도 우리 배우자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결합이 되는 거죠. 마지막 특징은요, 저희 상담실을 찾는 신혼부부들인데요. 부부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전문가 상담으로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중독, 가정폭력, 성격장애, 마마걸, 마마보이 이렇게 좀 하드하고 좀 심각한 문제들은 부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 치료가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상담을 받아서 해결해서 또 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결혼 생활 영화에 비교해 보면 어떤 장르로 만들고 싶나요? 로맨틱,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다큐? 아니면 호러? 그것은 오로지 우리 부부라는 감독에게 달려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요 감독권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결혼 생활 영화를 호러로 만들지, 로맨틱으로 만들지, 휴먼으로 만들지 이거 잘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